또 한 명이 빈축을 샀습니다. 야당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서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반박성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임차인이라면서 말입니다. 일단 그 대목 들어보시죠.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진짜 임차인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임차인이라던 신 의원님. 알고 봤더니 월세 소득자다. 무슨 얘기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 전 선관위 신고 재산 내역서를 보니까 인천 서구 안정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제곱미터짜리 상가를 한 칸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3억 3,915만 원.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73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도 갖고 계시고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계시다.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라고 말했던 신 의원이 말입니다. 과거 치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 받고 있다. 월세를 내기도 하고 월세를 받기도 하네요. 그것도 상가에서 월세를 얼마 받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김명 박사님. 네. 진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임차인이고 진짜 임대인이네요. 진짜 임대인. 진짜 임대인이 더 가깝네요. 진짜 네. 임차인이 그리고 가깝네요. 진짜 임차인은 아니게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발언을 듣게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임차인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월세 나오는 상가 갖고 있으면은. 아니, 월세 나오는 상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월세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짜 임차인은 요즘 유행처럼 내가 임차인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임차인입니다. 김병민이 진짜 네. 임차인이다. 진짜 임차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전세 매물들이 결국은 법안 통과 이후로 전세 매물 싹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쭉 주변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오래된 아파트들. 근데 아까 신고가 호가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야심차게 8사 부동산 대책 내놨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호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책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기다리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재건축 단지의 호가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집값은 너무 올라가서 따라가기도 어려워. 전세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부동산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라면 솔직하게 정책 실패 자인하고 죄송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라는 말로 국민들 현혹하고 국민들 기만하는 발언들은 최대한 집권 여당 책임있는 정치들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임차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내가 진짜 임차인의 심정에서 정부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임차인들 우리 서민들이 누가 상가에서 월세 받습니까? 누가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으면서 월세 걱정하고 전세 걱정합니까? 왜 이런 말 한 거죠? 법적으로는 진짜 임차인 맞아요. 아니, 국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진짜 임차인 맞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 의미에서 그리고 전세권이랄지 임차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 매달 자기의 소득에서 주거 비용으로 그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상가에서 월세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내는 임차료보다는 상가에서 하는 월세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지 소득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지불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 단상에 쓴다랄지 SNS 보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저는 정말 임차인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임차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수를 금치 못할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공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주고 또 하나 그러면 진정한 임차인만 국민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대인도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정책. 그러니까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요한 거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에서 무조건 임차인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임대인은 마치 임차인의 적인 것처럼. 임대인이 만약에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디 가서 집을 얻어서 살 겁니까? 그걸 상호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야지 이걸 너무 일방적인 측면에서 펴게 되면 어떤 자본주의 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향후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이랄지 이런 데도 사실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됐던 정치인들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 예. 상생을 전제로 해서 정책이랄지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단순히 규제 만능, 처벌 만능, 법률 만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